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해도 정치는 하지 말아라. 정치는 하면 온 집안이 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치는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12년 후배고요. 국무총리는 13년 후배고요. 당대표는 8년 후배입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정기 만화책 발간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조용필이고 자기는 그 조용필 뒤에 나오는 가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에 비해서 본인은 국회의원은 12년 후배고,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13년이 후배고, 당 대표는 8년이 후배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조용필이 부르면 뒤에 나오는 가수가 뭐 잘 되겠냐 이 말인데, 예. 앞에서 워낙 강력한 가수가 노래를 하면 뒤에 나오는 가수는 당연히 조명을 받지 못하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김영호 앵커가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 뒤에 후임 앵커가 오면 상당히 좀 조명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랑 같은 이치인데 어쨌든 애드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게 앞에서 강력한 정치인이 계시는데 예. 내가 빛을 못 봤지만 그래도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찬 대표 뒤를 따라다니길 잘한 것 같다. 예. 앞에서 길을 철길처럼 깔아놓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었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이해찬 대표를 배울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저는 김태일 기자의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뒤에 오는 가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대표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간다라면서 굉장히 본인을 낮췄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최고의 덕담 아닌가요? 최고의 덕담이다. 예, 조용필 뒤에 나오는 가수는 조용필이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빛이 안 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보이스트롯에 나가도 잘하는 경쟁자랑 만나면 떨어지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결승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승 남겨도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 이낙연 대표 특유의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화법이죠. 나는 이해찬 대표 뒤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아주 길을 잘 닦고 나서 탄탄대로로 달렸다. 뭐 이렇게 특유의 덕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 말이 제일 기억에 남던데요. 예. 면도날과 그 송곳과 면도날이다. 예. 그건 날카롭게 그 지적하고 기획력 있고 하지만은 또 상대편 자기 진영이 아는 예. 사람들한테는 또 사정없이 또 찌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 문상 나온 기자한테 뭐 험한 말을 한다든지 예. 이런 거는 좀 이해찬 대표의 좀 어두운 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국회의장 당대표까지 지내고 또 총리까지 지냈고 뭐 여권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이제 원로에 들었는데 김태일 기자 이제 정말 정계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떼고 은퇴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모종의 역할을 또 하시나요?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어제 소회를 밝히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정치를 시작해서 직업이 되다시피 해서 30년이 됐다. 예. 근데 그동안 다행히 내 선거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난 잘해왔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1년간은 회고록을 쓰는 게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직도 끝났고 이제는 회고록을 쓰는 것으로 정치 인생 마지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정말 회고록이 마지막이 될지라고 고개를 좀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 사실은 이제 유신 정권 때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못 올 뻔하신 분인데 인생이 완전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뭐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쭉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을 평가를 하면은 복받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 같이 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군부 정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선거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서 또 승리로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본인이 대표하면서 21대 총선 진보정당 사상 180석이라는 예. 사상 초유의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과연 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대로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힘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조용필 얘기한 것도 결국은 마음을 좀 얻고 싶다. 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김두관 킹메이커로서 다음 킹을 만들어 달라. 나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김두관 현 의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 대권에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덕담을 했는데 이날 행사도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많은 사람들 공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이 이해찬 전 대표가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잠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핵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야권 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연대나 뭐 이런 걸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마스크업자고 좀 뭐라 할까 봐. 마스크업자고 좀 뭐라 할까 봐.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당에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과의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이 선거 준비라든지 뭐 통합이나 연대를 고민하는 수준은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제3의 길은 우리 노선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이제 힘이 아닌 국민의당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 결국에 이제 나중에 야권으로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한 당이 아닌 두 당 이렇게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경쟁하는 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의힘 포럼 강연은 이제 장재원 의원이 주도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보이네요, 화면에.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선을 긋는 예. 서로 이제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서 대권 주자로 안 대표를 모시게 됐는데 우리 당에도 대권 주자가 많은데 안 대표를 모시기로 했다고 해서 놀랐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해보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를 향해서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도 예. 결국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 이유가 국민의힘에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 주호영 대표는 우리 당에도 대권 주자가 많다고 했지만 예.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 대권 주자가 있겠느냐라는 시선 때문에 안철수 대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이제 서로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안 대표가 이제 어제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예. 얘기를 합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100일 넘게 이제 고생을 했지만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와 취임하기 전에 지지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지지율이 각각 17%에서 20% 사이에 머무는 등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2022년 대선뿐 아니라 내일 서울시장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는 안 대표뿐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그동안 계속 본인 100일 기자회견에 예. 기자들이 안철수 대표 얘기만 물어보니까 내 100일 취임식 기자회견인데 왜 안 대표만 물어보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최근엔 가락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 대표는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당위성이 없다라고 선을 긋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인물이 있을지 그런 시각 때문에 계속해서 연대 얘기는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그런 얘기를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경제계, 기업계는 기업규제 3법,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시장 경제도 잘 모르는 분이다. 그분은 이제 아주 평가절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 대표의 얘기인데 지금 김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쭉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때도 있었고 또 30%를 넘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3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대체 안 대표는 17%에서 20%에 머물고 있다는 지지율은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 저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대표는 8.15 이전에는 좀 많이 오르다가 예. 또 그 광화문 집회에 좀 주춤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그 추미애 장관 그 반사 효과도 예. 좀 미미한 거 아닌가. 그 사실은 지금 제대로 하자면은 민주당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 왜 그거가 안 되고 오히려 지지부진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예. 하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없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숙주 없이는 혼자서 서울시장이나 대권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너무 미미해요. 또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너무 미미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예. 옮기지 않으면 거기랑 손잡지 않으면 좀 예.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4.15 총선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또 하나는 마땅한 대권 주자가 받쳐주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대결로만 가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필요한 측면에서 손잡을 가능성, 연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집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오래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많이 실망을 했는 모양입니다. 예. 그 연세가 사실 좀 들으시면 한 번 입력되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손잡으면은 손잡으려면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찾아가서 뭔가 좀 풀어야 될 게 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막 헷갈리시죠. 이제 이렇게 헷갈릴 바에야 두 당이 합쳐라 이제 그런 얘기를 기자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당명 정할 때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왜 국민의힘 쪽에 이 포럼 초청 강연을 수용했을까? 왜 받아들여서 가서 강연을 했을까 하는 점 또 하나 있고 주영 원내대표는 왜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 않은 오늘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뭐 기분 썩 좋은 덕담은 아닙니다만 하여튼간 대권 주자로서 마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까? 두 관점에서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개인의 힘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인 꿈, 예. 뭐 대권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든지 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야권 연대라든지 야권 통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외투를 입고만이 이 정치적인 꿈이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늘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가서 분위기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접수라는 되는 표현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고 예. 그 힘을 빌려 목표 달성이 가능한 한다. 거예요. 지난번 예.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통합을 던지는 게 아니고 혁신을 주장하거든요. 예. 먼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갔는데 왜 갔을까?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좀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 마음속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대권 수첩이 있다면 예. 거기에는 이미 안철수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안철수는 안 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대권에 뛰어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주변에 쭉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도전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결코 100%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전할 가능성이 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두 사람이 예. 경제적인 관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보이면서 차기 대권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생각들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뜻대로 전국이 흘러갈지 좀 지켜보죠.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 역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먼저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칠순 만찬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도 이제 흘러간 장강의 안물이 된 건가요? 뭐 킹메이커를 해서 킹이 된 게 아니고 킹메이커가 되겠다 노력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많은 공헌을 세운 분이죠. 그 탄핵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과거 4.13 총선 2016년 때도 또 옥새 파동이라고 해서 또 무너지는데 선거 지는데 또 큰 공헌했잖아요. 김무성 대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30시간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결정이든지 30시간만 지나면 바뀐다 그래서 30시간 법칙이라고 이런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수가 정권 탈환후에서 뛰는데 나까지 합사하겠다, 뛰겠다. 뭐 그런 발상은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은퇴해서 놀기는 한국 나이로 이제 70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 30년 남았거든요. 뭔가 뭐 노력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만은 정치적인 민감한 그 결정일 때 또 반대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만한 정치적 힘이 있는지 킹메이커도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PGA 자기가 이 미국 프로골퍼죠. 거기에서 선수로 뛴 뛰었는데 이제는 캐디백을 매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킹메이커 역할을 이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받은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과연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김무성 전 대표하고 이정현 전 대표하고는 정치적인 위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준 처신도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결정에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호남에 지더라도 나가서 뭔가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당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피력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그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어가지고 그런 낙인, 좋은 글씨를 과연 벗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